오늘 첫 번째 사연은 시할머니 생신상까지 차려달라는 남편 사연입니다. 결혼하고 어머님 첫 생신상을 봄에 차려드렸습니다. 아버님은 겨울이라 아직이고요. 어제야 시할머니 생신을 이번 달 말에 한단 말을 들었습니다. 시부모님 생신은 제가 제 폰 달력에 미리 표시해 뒀지만 시할머님 생신까지 표시해 두진 않아서 몰랐습니다. 원래 음력 날짜로는 9월 초인데 가까운 주말이 8월 29일이라 그때 시댁에서 한다고 그때 약속 잡지 말라고 어머님이 남편한테 전화하셨대요. 어머님 얘기 전해 듣고 남편한테 시할머님 선물을 해드릴까 돈으로 드릴까 묻는데 용돈은 어머님 때처럼 10만 원만 드리자고, 그리고 어머님 때처럼 우리가 생신상을 차려드리재요. 어머님 생신상 남편하고 같이 차리긴 했습니다. 남편은 보조로 제가 볶아달라고 하면 재료 볶아주고 버섯이랑 고기 찢어달라고 하면 찢어주고 하는 식으로요. 첫 생신상이라 신우 형님네들도 시간 맞춰 오시라 하고 저랑 남편 둘이서 저희 집에서 많이 준비해 가서 상 다 차렸습니다. 신우 형님 두 분 계셔서 성인만 6명에 유치원, 초등생 조카들 5. 그때 장본 비용만 30만 원 넘게 들었고 그 돈 우리가 다 부담했습니다. 시할머님 생신 땐 작은 아버님 댁 남편 사촌까지 성인 넷에 고모님 1분 총 5명이 더 추가된대요. 시할머님 생신은 어른들이 할 일로 난 도와드려도 보조 역할일 거라니 남편이 그래요. 첫 생신은 다 차려드리기로 한 거 아니냐고요. 첫 생신 차려드리기로 한 건 시부모님만이지 시할머님은 아니라고 하니까 시댁에 같이 사시는데 할머니도 같이 포함시켜야지 빼는 게 어딨냐고 하네요. 시할머님 생신 도와드려도 생신상은 제가 차리긴 싫습니다. 어머님 생신이야 저희 집에서 거의 다 준비해가고 시댁에서는 남편이 상 펴고 세팅하는 것만 도와서 시부모님이 남편도 같이 음식한 걸 모르니 첫 생신상 차려드린 거예요. 시할머님 생신은 참석 인원도 더 많고 자금 아버님 내가 가게 하셔서 저녁을 먹기로 했습니다. 어머님 생신은 일요일 아침에 해서 토요일에 남편하고 같이 음식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시할머님 생신은 저녁 때라 음식하려면 시댁에서 음식 만들어야 할 거 아니에요. 어머님이랑 작은 아버님네 신우 형님들도 계시니 첫 생신이라고 저 혼자 음식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왜 시할머님 생신까지 신경 써서 씁니까? 나는 신경 쓰기 싫습니다. 제가 그 말했다고 남편이 삐졌습니다. 저는 양가에 주부모님이 다 일찍 돌아가셔서 안 계십니다. 남편이 제가 할머니가 없어서 모르는 거래요. 원래 집안 어른인 할머님을 더 신경 써드려야 하는 거래요. 집안 어른 신경 써드린 거랑 생신상을 손주 며느리가 직접 차려드리는 게 관계가 있나요? 저는 보조 그 이상은 전혀 할 생각이 없습니다. 아버님 생신이 저희 친정 어머니랑 별 차이가 안 나서 일주일 간격으로 주말에 생신하겠어요. 친정 아빠 생신 때는 남편이 음식 선정부터 다 하도록 시켜서 저도 남편이 했던 만큼만 보조만 할 겁니다. 시할머님은 시부모님과 함께 한 집에 사시는 동안 음식 차리는 거 계속 도와야 할 것 같습니다. 시할머님이 외식을 싫어하셔서 칠순 때 빼고는 항상 상 차리고 아버님 생신은 신우 형님들하고 어머님이 차리고 어머님 생신은 배달 음식이나 포장 음식이 많았대요. 제가 어머님 생신 때 음식을 해드린 건 첫 인사드리러 갔을 때 상다리 부러지게 대접받았고 신혼여행 다녀와서도 잘 대접해 주셔서입니다. 신우 형님들도 같이 차려주신 거 받기만 하고 저희는 사택이라 집들이도 없었기에 어머님 생신 때는 첫 생신이니 저희 둘이서 하겠다고 다 준비한 겁니다. 남편은 첫 생신인 만큼 우리가 하겠다고 얘기 드리고 시부모님만 해드리면 같이 사시는 할머니는 어쩌냐는 겁니다. 시할머님도 같이 해드리는 게 맞지 집안 어른을 빼먹냐고. 그럼 첫 생신상은 책임지고 다 차려드린다 하지 말지. 제가 그 얘기 시댁 가서 해놓고 딴 말 한대요. 저는 시부모님 첫 생신상을 얘기한 거지 시할머니까지 제가 왜 혼자 차려드립니까? 토요일 저녁에 시댁에서 생신하니까 일찍 가서 도와드리는 정도로 남편이 저한테 고마워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남편이 늦는 거 보면 집에 안 오고 딴 길로 샜나 봐요. 남편이 사과하기 전까지는 남편 저녁밥 안 차려줄 생각입니다. 시할머니 자식들은 뭐하고 손주 며느리가 생신상을 차립니까? 손주 며느리는 가서 일이나 돕지 않고 참석만 해도 충분합니다. 다음 사연. 자기는 영 끊어놓고 나에게 시댁 제사 가라는 남편 사연입니다. 아버님 회사에서 일하다가 싸우고 나와 시댁과 영 끊고 2년째 지내는 남편이 있습니다. 시댁 제사가 명절 3일 플러스 5일 이렇게 명절과 맞닿아 있는데 2년째 영 끊고 연락도 안 하는 남편 때문에 저 혼자 애기 데리고 다니고 있는데요. 이번 추석에도 갈 거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전처럼 추석 전날에 시댁 먼저 갔다가 하룻밤 자고 친정에 내려갈 테니 기차역에서 보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사 때는 어떻게 할 거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이제 일하는데 못 가지 그랬더니 택시라도 타고 다녀와야지 이러는 겁니다. 일 끝나고 짐 챙겨서 애 데리고 언제 다녀오냐, 시댁 가면 8시 9시 정도 될 거고 다음날 출근은 어떻게 하냐 했더니 제 사고방식이 잘못됐다고 합니다. 일을 하니 당연히 못 간다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부모님이 오지 말라고 하시겠지만 먼저 그렇게 못 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며느리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그럼 자기는 아들돌이 하고 있나?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진심 머리에 호두알이 들었나 봐요. 자기나 잘할 것이지. 그거 가지고 말싸움 하는 것도 너무 싫지만 아무튼 저는 안 갈 겁니다. 사실 저는 가끔씩 시댁에 가는 거 불만 없었습니다. 남편이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챙겨주고 용돈도 주시고 한 번 가면 애기 옷이나 난장 장난감 이런 거 다 사주시고 되게 편하게 해주셨습니다. 남편이 영 끊고 나서 처음 맞은 명절날에 애기 데리고 갔었을 때도 사실 안 온 줄 알았다고 고맙고 미안하다고 울먹이는 시어머니 보면서 되게 짠했습니다. 시댁에 가서 하루 하는 거는 설거지 정도입니다. 그것도 하루 한 끼 정도고 나머지는 다 나가서 먹거나 시켜 먹거나 하고요. 사실 남편이랑 사이 안 좋거나 싸우고 꼴보기 싫을 때 시댁에 가서 놀러 가서 그냥 있다가 오기도 합니다. 친정이 멀어서 친정으로 가지는 못합니다. 저한테 연락도 먼저 안 하시고 놀러 와라 이런 말씀도 없으셔서 제가 그냥 뵈러 간다고 연락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시댁 미래에 참여하는 것보다 남편의 그런 마인드와 태도가 너무 싫습니다. 가기 싫은 게 더 큰 것 같습니다. 남편이 아버님이 알겠지만 작지만 알짜인 회사를 운영 중인데 자기가 그런 망나니 짓을 해도 나중에 돌아가실 때는 자기한테 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화를 풀려면 아버님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빌어야 풀린다면서 돌아가셔도 안 간다 그런 소리를 합니다. 몇 번 좋은 말로 그러지 말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먹길래 그냥 냅두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보기 싫고 유산은 탐나고 마누라 대신 보내고 효도하라고 자식 실속 차리자고 하는 인간입니다. 다음 사연. 시부모 남편 다 내쫓았습니다. 노량진 고시생활 1년 3개월 차에 7급 공무원 되어서 그나마 지금 자리 잡고 살아서 이건 냉정합니다. 살아보니 학벌 집안은 무시할 게 안 되고 제 스스로도 자존감이 냉정하게 현실적이었습니다. 반면 남편 직업은 저와 동일하게 7급 공무원이고 사내 연애로 만났고 남편 부모님 역시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지금 두 분 다 연금 받고 사시고 남편은 서성한준 항공 나왔고 어떻게 보면은 남편 집안 스펙 좋습니다. 다만 저는 22살 빠르게 7급이 되었고 남편은 군대 대학 졸업 공시기간에서 29살에 7급 되어서 연봉 차이가 수당 포함 2,800 넘게 납니다. 지금 저는 진급 되어서 6급 되었고 그 인간은 아직 7급이고 진급까지 4년 이상인 상황이고요. 추가 수당하면 거의 3,500이 연봉이 제가 더 높습니다. 그리고 진급도 연차 채워졌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공무원 하면서 관련 행정 자격증 취득하고 시험도 치러서 6급 된 거지 이 인간은 시간 지나도 진급 힘든 판입니다. 자기 학벌 믿고 지 능력 믿고 준비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공무원도 호봉이야 연차지만 급수 올라가려면 기본 베이스 있어야 하는데 대학 학벌 하나 믿고 저러는데 열심히 사시는 공무원들들 더 높은 학력 가진 분들 있는데 자기가 쉽게 되겠나요? 결혼 시에 제가 부족한 집안이라 양가 지원 없이 반반했는데 결혼 전에 제가 인천 아파트 청약되어서 2억 7천 중에 2억 2천은 이미 갚은 상태여서 결혼했고 결혼 이후에 각자 재산관리 생활비 각출하며 아파트 4명이 유지 조건으로 반반했습니다. 여기서 반반이란 결혼 신행비 반반이고 혼수는 남편이 1,700 해왔습니다. 그런데 올 3월 대구 코로나 터지면서 시부모님 저희 집으로 피난 오시며 잠잠해지면 가시기로 했는데 눌러 앉고 집안 살림 100% 저한테 주는 돈 1원 한 푼 없이 책임 전가하시기에 참다가 터져서 결혼 1년 9개월 만에 이혼하자고 다 내쫓았습니다. 그쪽에서 이혼 소송 걸겠다는데 저도 멍청하진 않아서 변호사 선임 300 주고 진행했더니 위책 사유는 그쪽이라 위자료는 제가 푼 돈과 변호사비 받는 거던데 끝까지 저보고 위자료 받겠다고 소송 걸었는데 웃깁니다. 지난 5개월 시부모 부양이며 카톡으로 시집살이 한 증거 다 있는데 정신같이 저한테 위자료 뜯는다고 발광하길래 바로 변호사 선임해서 똑같이 합의 이혼 안 하고 소송 가겠다고 했더니 이제야 자기들 질 것 아니까 합의 이혼 하자기에 싫다고 소장 제출했습니다. 제가 자존감이 낮아서 남편 시댁 학벌 집이 인정하고 굽히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저러는 거 집안 보니 웃깁니다. 어차피 4명이고 이 집 혼수 제외에도 제 돈이 더 크고 위자료 제가 받아야 할 판에 그대로 집에서 내쫓았더니 거지 같은 집안 이제 와서 합의 이혼 요구하고 정신 나간 것 같습니다. 재산 분할은 기여도 및 지출 금액 증빙이라고 하는데 1년 9개월이라 기여도 받아 1,000만 원인데 그간 시댁 부모 모시며 쓴 돈이 1,050개 넘어서 얼마 안 돼도 악착같이 받아낼 겁니다. 그리고 그간 시댁에 꿀리는 거 있는 자존감 낮은 며느리라 진짜 잘했다고 단 한 번 기념일 생신 명절 어긴 적도 돈 다 드리고 참여해서 이 정도면은 며느리도 릇도 못한 거 아닙니다. 그리고 그간 시댁에 꿀리는 거 있는 자존감 낮은 며느리라 진짜 잘했고 단 한 번 기념일 생신 명절 어긴 적도 돈 다 드리고 참여해서 이 정도면 며느리도 노릇도 다 못한 것도 없다고 합니다. 그분들이랑은 안 엮이는 게 답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